추미애 의원이 최종 후보로 이제 낙점이 됐죠. 이제 그걸 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오히려 호재다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 박용천 의원이 어떻게 호재인가요? 호재. 네. 뭐 저희가 뭐 노골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또 추미애 네. 의원께 좀 죄송스러울 거고요. 네. 다만 이제 추미애 의원이 선명한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만큼 또 비호감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네. 사실이 뭐 각종 여론조사 할 때 보니까 나타나더라고요. 네. 최근에 여론조사 보니까 뭐 비호감도가 34.5%가 나왔다. 네. 뭐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있고요. 네. 그래서 추미애 의원이 가지고 있는 이 비호감도를 우리가 좀 최대한 흡수해서 네. 우리가 맞상대를 좀 제대로 내면 이번 경기도 선거에서 상당한 성과를 올릴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고요. 네. 반면 이제 우리 자체 내부에 대한 어떤 우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지금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사실 저희 국민의힘에서 아직 경기도 후보를 지금 한 달째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양향자 최고위원 그리고 함진규 네. 전 의원 두 분이 나왔는데 이분들이 면접을 본 게 지난달 10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꼭 한 달째가 돼가는데 네. 전혀 지금 아무런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쪽에서 추미애라는 상품을 내놨으니까 네.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좀 맞상대할 만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맞상대를 한번 골라보자라는 그런 기대를 지금 가지는 그런 국면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여러 사람이 거론되고 있는데 저희가 원하는 분들 예를 들어서 유승민, 안철수 이런 분들은 고사를 하고 있고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엔 지난번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왔던 김은혜 의원이 네. 이번에 선당 후사의 네. 결기로 다시 한번 출마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해보고요. 네. 어쨌든 지금 저희가 아직 시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네. 추미애를 꺾을 수 있는 네. 필승 카드를 내세워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그 박원석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호재다. 그러니까 상당한 방금 우리 박용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좀 약간 희망 섞인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긴 해요. 추미애 후보가 나오면 되면서. 근데 정작 지금 막상 그럼 누구랑 붙이지? 라고 했었을 때 후보가 없어서. 아니 저는 뭐 네. 추미애 후보가 선출된 거에 대해서 이런저런 평가가 있을 수는 있지만 국민의힘의 호재는 아니고요. 국민의힘 그 자체가 악재예요. 근데 상대 후보가 누구든 무슨 호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네. 사실은 지금 정당 지지율을 보면 30% 차이가 났어요. 그렇더라고요. 지난 주에 나왔던 네, 그 네, 갤럽 여론조사에서 네. 이 정도면 이번 선거 얼마 남았습니까? 이제 50일밖에 안 그렇죠. 남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구조적 격차예요. 그래서 맞춤형 후보를 고르고 이런 기술적인 해결책으로 불가능한 거고 아니 그렇게 자신 있으면 장도혁 대표가 나가보시지 그러세요. 오늘 양양자 최고위원도 면전에서 그 얘기를 하더만요. 네. 우리가 그런 얘기까지 듣고 앉아 있어야 되냐. 본인이 무슨 삼성 출신의 AI 전문가라고 본인은 자부하는데 네. 삼성 출신의 AI 전문가를 고르고 있다면서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최고위원회에서 그런 자중질환을 벌이고 있는데 상대가 무슨 그 추미애든 한준호든 아니면 김동연이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상 경기도 선거는 포기한 거라고 봅니다. 선거를 포기하지 않고서 저러고 있다는 거는 이해가 안 되고 더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고르더라도 이미 출마 의지를 밝힌 후보들을 경쟁력 없는 사람들로 당에서 만드는 게 선거 맞아요. ABC도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 그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네. 경기만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윤희숙 전 의원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네. 지금 서울시 선거를 그렇죠. 치르면서. 네. 그러니까 이건 전 도저히 이게 장동혁 대표 체제는 선거를 해본 사람들인가 싶을 정도로 기본이 안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는 민주당의 경기도 경선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건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무기력한 것과도 연관이 돼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야당이 네. 선거 앞두고 긴장하는 정도의 그런 지지율과 영향력과 후보 네. 이런 걸 보인다면 민주당의 당원이나 지지층들도
본선 경쟁력을 염두에 두고 후보를 선택할 거예요. 근데 지금 민주당의 경선은 본선 경쟁력 같은 거는 그 우선적인 선택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해도 이긴다. 그러니까 나랑 생각이 비슷한 사람, 나랑 색깔이 비슷한 사람, 민주당의 DNA가 더 짙은 사람, 민주당의 서사가 더 뚜렷한 사람. 그러니까. 그러면 추미애 의원이에요. 아. 김동연 그 지사는 약간 무슨 배은망덕 이런 이미지가 씌워져 있는 데다가 한준호 의원은 최근에 뉴 이재명과 결합해서 그런 게 있지만 약해요. 그러니까 추미애 의원의 구력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선명성도 좀 약한 스타일이고. 네. 그러니까 그 결과가 그냥 나왔다고 보고 저게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네. 서울시장 오늘 발표된 네. 선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경선에도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한준호 의원이 3위였어요. 3위? 아니 이거 뭐 이거 정확하게 확정 안 모르겠어요. 됐습니다. 그 발표 안 순위를 됐어요. 몰라요. 순위를 모르는데 일단 한준호 의원이 어떤 뭐 명픽임에도 불구하고 탈락을 했다라는 부분 또 이 결선을 못 간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뭐 꼭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자들의 어떤 힘이 경기도지사 선거에는 미치지 못했다 아니면 추미애라는 선명성을 넘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한준호 의원이 이제 경선 탈락 직후에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추미애 후보를 향해서 준비가 되지 않은 후보라 될 검이다라고 했다가 사과를 하셨고 여기에 이제 추미애 후보도 뭐 여기 그냥 뭐 기꺼이 뭐 본인이 이해한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함께 하자. 이해한다가 아니고 댓글 달았어요. 무섭게. 아 뭐라고요? 아니 내가 보고 있다. 아하. 네, 그래서- 우연히 봤다 페이스북에서. 그래요. 무섭잖아요. 우연히는 아니실 거라고 보이고요. 아니,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진짜? 이거 한번 구조적인 부분도 한번 접근해 보고 이재명 싶은데. 대통령이 경기도 지사 했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ABC 논란으로 한준호는 누가 봐도 친청은 아니다라는 거를 그렇죠. 다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2위 아니면 3위겠죠. 네. 떨어진 거예요. 물론 추미애 후보가 여성 가산점이 결정적인 그 과반의 네. 그 동력이 된 거는 맞거든요. 음. 그런데 이 결과에 대해서 네. 오히려 이제 그 소위 민주당도 그렇고 제3의 관전자들도 그렇고 영시 명청 대결에서 다시 청해 승리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이 네. 대통령은 불편할 거예요. 아. 지금 그런 상황에서 서울에서 과연 1위 후보가 결선 투표 없이 올라가느냐 아니면 네. 결선을 해야 되느냐 그것이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또 그것에 따라서 명청 그 갈등은 상당히 이제 그 섬세하면서도 민감한 수준으로 나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추미애 후보가 우연히 봤지만 함께 가자 해갖고 뭐 선대위에 한준호 의원을 집어넣는다. 네.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한준호 조직이 있는데 네. 어떻게 내쳐요? 지금 마음 같아서는 속으로는 뭐 그 아마 욕도 나오지 않았을까? 이건 제 상상이에요. 그렇긴 하지만 지금은 어쨌든 확실하게 이겨야 된다. 아무리 국민의힘이 질이 멸렬하다 하더라도 네. 일단은 합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 계산을 관록 있는 추미애 후보가 안 하겠습니까? 네.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김은혜 후보 설 얘기를 잠깐 네. 여의도 메시께서 하셨는데요. 네. 김은혜 의원은 본인은 기분 나쁘겠지만 딱 바이든 날리면이 생각이 나면서 윤석열 정부 때 홍보수석을 했던 인물이에요. 그러나 김은혜가 계엄을 한 것도 아니고 김은혜가 그 탄핵을 반대한 것도 아닌데 왜 그 가시밭길을 김은혜가 대신 가야 되죠? 네. 그러니까 김은혜를 후보로 하려면 지금 아까 박 의원님 말씀 잘하셨는데 아무리 씨앗이 품종이 좋으면 뭐예요? 바시급골인데. 그러니까는 그 토양을 바꿔야 돼. 토양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여론 지형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김은혜가 자기를 희생할 거면 당 지도부도 거기에 상응하는 요새 유행하는 게 정부나 공공기관의 매치 펀드라는 거 아니에요? 네. 매칭 펀드. 네.
그런 식으로 같이 해야지. 자기네들은 지금 이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인천에서 최고위 할 때도 얼마나 그 논쟁이 있었고 쓴소리가 많이 민감했었어요. 나왔죠. 네. 그런데 본인들은 가만히 있고 후보가 나와서 당신이 메시아처럼 희생하라 그러면 그걸 누가 하겠습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지도부가 희생하는 모습이 선결 조건이에요. 아니 근데 그러면 뭐 지도부의 어떤 변화, 태도 변화도 있어야 된다는 뭐 얘기들은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일단 장동혁 대표 지도부가 이건 한번 결정을 할 문제라 보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진짜 국민의힘의 후보가 누가 돼야 물론 이제 저도 제가 봤을 때 누가 나와도 힘든 선거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뭐 유승민 의원을 떠올리신 분도 꽤 있었습니다만은 법상 안 되는 거. 60일 전에 주소 이전을 해야 되는데 아마 지금 뭐 그런 다 안 되는 걸로 다 안 주소 되면 이전이 안 됐어요. 김문수 지사도 안 되고 다 안 예, 되고. 뭐 다 안 되셔가지고 다 서울에 사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뭐 그러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현실적으로 그러면 누가 하냐? 지금 뭐 기사에는 장동혁 대표는 경기도권에 있는 국회 현역 의원들에게 뭐 출마를 한번 해봐라. 뭐 김용태 의원이나 갑자기? 예, 뭐 하여튼 뭐 좀 해봐라라고 지금 얘기를 설득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아니 그러니까 그 나갈 사람은 예. 좋다. 내가 당을 위해 희생하겠다. 네, 장동혁 당신도 나가세요. 네, 같이 나가자. 나는 후보로 뛰고 네, 그 사생 결단을 해서 살신 성인하겠으니 네. 당신도 선당 후사의 마음으로 네. 사퇴하시오. 응, 뭐 이런 결기와 반전 드라마가 있기 전에는 추미애 의원보다 더 도정을 모르는 사람이 나와도 민주당이 이길 것 같아요. 뭐 이제 구조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선거는 보통 이제 구도, 이슈, 인물 이 세 가지를 보통 이제 꼽는데 요건으로 지금 구도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계시고, 제가 우리 애청자 중에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원자 위드 스테이케이션인가요? 하여튼 뭐 너무 슈퍼챗 너무 감사드리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그 추미애, 저는 지금 뭐 추미애 후보에 대한 뭐 경쟁력을 얘기하는 건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누군가 정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일단은 좀 듭니다. 그래야지만 그 다음 후보자 간의 대결로 우리가 좀 논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그 누가 나와도 지금 토양이 이렇다라는 그러니까,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토양 금방 좋아질 수는 없잖아요. 아니 본인이 결단하면 되죠. 지금 당이 이렇게 망가졌는데 근데 그 당은 뭐 하는 거예요? 그 문제 의식이 없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인천시 아유, 근데 당에서 뭐 최고위 하는 거 생각들은 보니까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긴 생각만 한데. 하고 있으면 어떻게 행동으로 근데 옮겨야지. 김은혜 의원은 일단은 본인이 불출마를 정말 아주 오래전부터 이렇게 얘기를 일단 하신 상태라서 일단 김은혜 의원은 아직까지는 제가 나온다는 어떤 뉴스를 못 본 것 같고 그렇죠. 예, 지금 당내에서도 고민을 많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시간이 너무 이제는 촉박하다 보니까 이걸 찾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는데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경기도의 지금 의원도 추가 많이 죄송합니다. 말씀하세요. 예, 추가 저희 당 이야기니까 말씀하세요.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추가 접수가 이제 내일부터 10일, 11일, 12일 추가 접수를 실시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 지금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뭐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런 무슨 계획 없이 추가 접수를 실시할 리는 없고요. 뭔가 누군가 준비가 돼 새로운 있는 카드, 거예요? 히든 카드를 나름대로 준비를 할 것이고 네. 지금 뭐 정호김 선배님 뭐 하신 말씀은 저가 뭐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인데 또 정치는 생물입니다. 네. 그리고 선거가 2달 정도 남았잖아요. 2달이면 또 짧고도 긴 게 선거 2달인데 2달이란 시간이 그렇게 허망하게 흘러가지는 않을 것이다. 저희들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도 2달이면 충분하다고 봐요. 2달 동안에 그 근본적인 뭔가를 보여주면 제가 볼 때는 경기도도 그렇고요. 충청북도도 그렇고요. 네. 저 혼자만의 희망적 관측은 아닐 겁니다. 분명히 그 충북에서 지금 민주당 후보 정해졌잖아요. 네. 제가 볼 때 그 이상의 제압할 수 있는 후보들은 있어요. 근데 지금 후보의 문제가 아니라면 이게 탁상 공론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을 제가 피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충북에는 조기령이라는 좋은 후보가 있었던 걸로 그렇습니다. 기억이 나는데
좀 그 부분이 되게 뼈아픈 부분일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이 가장 취약한 지역이 그나마 광역시에서는 제가 볼 땐 충북이거든요. 그나마 다른 데는 뭐 워낙 형세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구도 자체가 워낙 권고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지금 후보군이 김영환, 윤희근, 윤갑근 세 분이시죠. 예, 그래서 이것도 참 쉽지 않게 가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 그 TV 토론 추미애 후보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면 TV 토론 과정에서 자질 문제가 불거졌어요. 분명히 뭐 보신 분들은 아니 추미애 후보 이거 대답도 제대로 못 하시고 그다음에 현안 파악이 안 돼 있다. 일단 경기도 현안 파악이 안 돼 있고 어떤 토론의 상대방의 질문에 대해서 오히려 답을 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상당히 유권자들이라든지 여기 우리 박원석 의원님도 경기도민이시고 저도 경기도민입니다만은 도민들은 무슨 죄인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TV 토론 저도 봤고 네. 지난 방송에서 제가 여기서 지적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TV 토론 보니까는 정말 추미애 의원 육선에 뭐 법무부 장관 화려한 이력에 비추어서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지적을 했는데, 근데 이제 민주당 경선이라는 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책 비전을 보고 하는 선거가 아니었어요. 그냥 선명성, 충성심. 그리고 그 선명성과 충성심의 기준은 검찰 개혁, 내란 정산 이런 거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거기에 있어서는 오히려 추미애 의원이 가장 뚜렷하기 때문에 그렇게 선출이 된 거고, 그러나 이제 본선이 그런 후보를 선출해서는 질 수도 있다. 본선의 어쨌든 확장성이나 네. 본선에 있어서 경기 도정에 관한 비전에 이런 게 중요했다면 경선 결과가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선거 양상이 어떻게 해도 이긴다 이게 분명하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훨씬 더 그 민주당 노선에 충실한 이런 후보를 선출한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제 본선이 남았잖아요. 아직 50일 동안. 네. 추미애 의원은 좀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대로 본선 가면 아무리 이기는 선거여도 이게 그 실망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들에게도 약간은 아이 뭐 저래. 근데 이런 식의 반응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니 뭐 국회에서 그 정도 경험이 있으신 분이면 50일이면 충분히 저는 보완하고도 남는다고 생각하고 경선과 본선은 또 다른 선거예요. 그렇죠. 그죠? 경선은 당내 선거지만 본선은 부동층도 있고 스윙 보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 지지층도 견인해야 되고 이게 본선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의 모습, 선명성만 내세우는 선거 전략이나 그런 태도는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선본도 확장해서 구성한다고 하고 본인도 어쨌든 경기도정의 비전 정책, 뭐 대안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과는 다른 자세로 좀 준비를 해야 된다. 보완할 수 있다고 보고요. 결국 이제 국민의힘이 어떤 후보를 내서 어떤 구도가 형성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선거 준비 모습으로 봐서는 별 변화가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요. 네. 또 다른 경기도민이신 장성철 소장의 영상이 하나 있어요. 한번 이거 보시고 얘기 한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당이 망가져가고 있다라는 민주당이 망가지고 예, 있다. 하나의 징조가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경기도민으로서 들어요.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상황을 보면은 뭐 TV 토론 보면 정책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단 말이에요. 질문을 하면은 아니 그 당신이 좀 먼저 얘기 한번 해보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현직 도지사 도정평가가 나쁘지도 않은데 예. 어떤 감정이라든지 어떤 계파에 의해서 이렇게 경기도라는 중요한 지역의 후보를 뽑는다라는 것은 민주당이 건강함을 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 네. 뭐 근처에 사시죠? 우리 그 장성철 아니 근데 소장님. 장성철 소장은 본인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람이 저렇게 얘기를 하면은 네. 자기 방송에서 이제 민주당이나 추미애 후보 안 부르려 그러나요? 제가 틀린 말은 아닌데 네. 그렇죠. TV 토론을 본 사람이라면 다들 아니, 저래도 돼? 음. 이런 생각 안 들 수가 없어요. 네, 저도 네. 그런 생각이 들었으니까. 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압도적으로 이겼단 말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경쟁했던 한준호 후보나 네. 그 김동연 후보가 네. 민주당 경선의 특성과 판세를 못 읽은 거예요. 그런 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닌 선거였던 겁니다. 물론 설령 그 판세나 특성을 읽었다 하더라도 단시간 내에 본인들에게 드리워져 있는 이미지 혹은 네. 본인들이 부족한 어떤 한계 이런 걸 채우기 어려웠을 거예요. 네. 아니 김동연 그 후보는 도지사로서 도정의 특별한 흠결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민주당 내에서도. 맞아요. 그러나
당신 도지사 되자마자 어떻게 했냐? 이재명 대통령과 그렇죠. 소위 소위 말하는 친명들 친명계를 상대로 어떻게 했냐 안 이거거든요. 챙겨줬다는 거죠. 근데 그건 만회가 안 돼요. 예. 뭐 내가 잘못했다. 네. 내가 뭐 앞으로는 진정한 찐명이 되겠다. 네. 말몇 마디로 만회가 안 되는 겁니다. 이미 낙인이 굵게 새겨져 맞아요. 있어서 한준호 후보는 여전히 좀 아직은 도전자인 건 맞는데 아직 좀 더 뭐가 쌓여야 되는 도전자 이 이미지를 못 벗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예견된 그런 결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이번 지금 상황이 조금 더 이 구도 자체가 이제 그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견제 세력 자체가 국민의힘이 돼줘야 되는데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내에서 그냥 소위 말하는 강성 당원들의 뜻대로 이 투표가 대부분은 이루어지기 마련이고 그러다 보니까 뜻대로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자질이나 진짜 우리가 지방자치라는 것은 우리 직접적인 주민들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그렇죠. 진짜 뭐 보면 지금의 민주당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은 오히려 뭐 대통령과 가깝다든지 아니면 강성당원들에 의해서 센 발언 위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선택을 받고 있는 거라는 거에서 뽑히고 나면 내가 뽑지 않은 그 주민들도 어차피 그 같은 다 이 지자체에서 함께 살아가는 주민들인데 지금 이런 부분에서 조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특히나 경기도는 상징적인 게 1,400만이잖아요, 인구가. 그러니까 중요한 말씀 하셨고요. 네. 국회의원 총선이나 대선과 이 지방선거가 다른 포인트는 과연 저 후보가 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바꿀 것인가, 개선시킬 것인가 그런 부분에 굉장히 중점을 많이 두기 마련입니다. 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저희도 그 경기도지사 민주당 경선을 지켜보면서 야, 저 김동연 되면 우리가 좀 골치 아플 텐데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뭐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추미애 의원이 당선됐고요. 이건 뭐 좀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한테 찬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아까 TV 토론 좋은 말씀하셨는데 TV 토론 지켜보면서 야, 참 추미애 의원이 생각보다 디테일에 너무 약하다. 그리고 흡수력이 많이 떨어졌구나. 자, 그렇다면 우리 당이 아무리 이렇게 지금 처참한 지경이라도 후보 한번 잘 내면 아까 뭐 말씀하셨듯이 구도 뭐 또 이슈 그다음에 인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물이란 측면에서 추미애 후보와 상반되는 좀 이렇게 흡수할 수 있는 상반되는 후보를 고른다면 저희는 뭐 그거 아직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뭐 그나마 논란은 뭐 여러 가지 평가는 있겠지만 김은혜 의원을 말씀드린 거고 김은혜 의원은 제가 이제 MBC 기자로 근무할 때부터 쭉 같이 10여 년간 같이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상당히 디테일에 강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또 경기도지사 선거에 치열한 선거를 한번 뛰어봤기 때문에 경기도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자, 지금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무슨 후보가 땅에서 솟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차선책을 구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답답한 마음에 제가 제안을 저는 했던 거고요. 그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성철 소장이 민주당이 망가져가고 있다는 징조라고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네. 저는 100% 동감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안 보이는데 과거에 우리가 지금보다 뭐 경제적으로나 또는 정치가 과거니까 지금이 더 진화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사를 뽑을 때는 자기 당의 색깔이 강하지 않아도 이 사람이 일을 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망을 받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후보로 공천하는 것이 상례였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네 편이냐 내 편이냐를 가르고 과거에 너 지사할 때 우리한테 잘했어 못했어를 가려갖고 일한 사람이 어쨌든 지금 경선에서 잘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TV 토론과 관련해서 보면 TV 토론 자체에 그 유권자가 크게 영향을 받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맞습니다. 근데 이건 있어요. TV 토론할 때 우리가 왜 저 사람 몰라도 너무 모른다 하는 사람이 나중에 당선되잖아요. 그러면은 사달이 난 사례가 있죠. 대표적인 사례가
조금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였어요. 네. 물론 이거는 도정이 아니고 국정이기 때문에 더 심각할 수도 있었는데 그때 TV 토론하면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고 조금 전에도 왜 당신이 한번 뭐 얘기해 보실래요? 지금 추미애 후보가 네. 그랬듯이 제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TV 토론에서 잊혀지지 않는 게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한다든지 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사례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길게 보면은 민주당이 뭐 국민의힘의 구도 자체가 이러다 보니까 도덕적 해이에 빠져 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그 말씀은 맞아요. 정치가 생물이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거는 긴 안목으로 보면은 망가져 가고 있다라는 방증이라고 저도 생각해요. 단순히 희망적 관측이 아니라. 근데 이제 그게 최근에 그 정당이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강성당원 중심의 목소리의 맞습니다. 중심으로 지금 끌려가 버리고 거기에 지금 소용돌이에 말려가고 있다라는 것밖에 안 느껴지거든요. 이게 이제 뭐 경선 시스템이라든지 경선 룰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그런 것도 더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오히려 지금의 민주당은 이 룰을 바꾸는 게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못 바꿀 것 같은데 왜냐하면 우세하니까. 근데 국민의힘은 오히려 지금은 열세이니까 오히려 좀 특단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오히려 더 재량의 폭이 넓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 진짜 지금 최근의 여론조사를 보면 이 20% 이하에서 거의 고정되는 느낌이에요. 지금 봐서는 올라갈 지금 어떤 반등의 계기가 안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는 조금 국민의힘에 계신 분들도 엄청 답답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